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12년 된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랑 그 바로 옆에 이제 2년 차 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있는데 네. 그 두 아파트의 20평형대 네.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어떤 네네. 쪽이 더 나은가 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 두 물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저희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하고 계시군요.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어떤 걸 살까 고민하시니까, 그죠? 네. 예,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두 아파트를 비교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어떤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안에서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이제, 새 아파트냐 아니면 좀 헌화 아파트냐의 차이? 그렇죠. 그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둘 중에 어느 것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20평대. 네.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요거 한번 20평대가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20평대 가격 지금 보시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얼마죠? 24평이죠? 네, 얼마예요? 지금 9억 중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9억 중반이에요. 그러면 롯데캐슬의 24평은 얼마죠? 그거는 8억 후반 네. 정도? 네, 8억 뭐 중후반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두 곳의 가격 차이 한 1억 정도 난다고 봐야 되죠? 네.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1억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뭐 2년 정도 된 새 아파트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10년이 넘었죠. 12년. 12년 됐고, 예, 요거예요. 요 10년 때문에 1억이나 났어요, 그죠? 사실 여러 가지 단지의 어떤 우월성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예전에는 강동 롯데캐슬이라든가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가 이 강동 지역의 대장주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강동 지역의 새 아파트들이 거의 없다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강동구의 전체적인 평균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같은 20평대라고 하면은 그래 새 아파트로 오케이 가세요라는 말도 하고 싶지만 약간 생각을 바꿀 좀 필요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유 30평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30평 때는 생각 안 해봤는데. 30평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동의 롯데캐슬 퍼스트가 34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요게 9억대예요. 9억 말 이렇게 9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9억대고 그 고덕 레미안 30평대가 얼마일까요? 예, 거의 13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20평대가 1억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30평대는 얼마 나요? 3억 차이 나네요. 네, 3억 이상 차이 나죠. 네. 네. 이거를 좀 보시라는 거죠.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24평을 살 가격으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30평대를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작은 평수들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많이. 특히 이렇게 새 아파트. 그 두 가지를 다 가졌죠. 작은 평형대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라는 거 많이 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려면 이제 평형이 작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20평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많이 되면 그만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20평대의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또 30평대는 그 자리에 좀 있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 또 얘는 또 새 아파트.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으로 인한 20평대 작은 소형 이런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고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새 아파트였어요. 이게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그래서 또 올라졌고, 두 단계가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그냥 새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보다, 두 단계가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하시는 거가 실거주로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는 앞으로의 그 전망도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거주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넓은 데 살면 좋잖아요. 같은 값이면. 네. 네, 그것도 있고 그거는 근데 부수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전망을 봤을 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더 넓은 평수에 산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 올라가야 되는 이제 중대형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형들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대형이 좀 더 따라가줘야 돼. 그에 비하면 아직 중대형은 덜 올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갭매우기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만큼 올랐으면 따라가서 이만큼 차이가 나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 네. 그 상황이 이제 중대형 차례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다 완전히 많이 너무 올라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보다 24평보다는 강동 롯데캐슬의 34평 24평을 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34평을 차라리 구입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갭으로 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너무 아직 그 제자리에 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좀 보통 하지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그 결론이죠. 롯데캐슬 그 퍼스트의 30평대를 매수하시는 게 같은 지역이니.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분명히 따라가 줄 수밖에 없고 지금 구조상 작은 소형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형들이 임대사업자나 기타 등등 때문에 많은 거래들이 됐잖아요. 너무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야 했고 투자자들은 또 임대사업자를 냈어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올라 있는 소형보다는 이제 다시 추격을 할 중대형을 생각하셨을 때 거의 비슷한 위치에 그죠. 좋은 위치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연식이 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롯데캐슬 퍼스트는 실거주를 하셨던 분들 만족도가 높았던 강동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 그리고 혹시 아파트 구조를 좀 보셨나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한 면들을 보는데 아파트 구조가 잘 나와 있기로 유명해요. 강동구에서. 롯데캐슬이요? 앞뒤에 그 베란다가 굉장히 크고 통풍도 잘 되고 굉장히 그 구조가 잘 나와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의 선호도도 무시 못 하잖아요. 우리가 또 나중에 매도할 때 시점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인 게 롯데캐슬이 좀 더 대단지구 하거든요. 고레일보다는. 그렇죠. 단지도 더 대단지고. 그게 12년 됐으니까 지금 제가 매매를 하면 10년은 거주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20년 된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네네네. 그거고 고레일은 한 10년 차 되는 거고 그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래돼서 시간이 지나는 것을 10년 뭐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거주를 하면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34평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직 따라가야 돼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데 1억 오를 때 얘는 한 2억 오를 수 있는 갭이 많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렸을 때 다시 그쵸? 매도를 하시고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실거주로 이것만 가지고 계실 때 비과세도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중간에 옮겨 탈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 있는 생각을 좀 하시면 그냥 10년 쭉 가져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택 아파트 공급이 뭐 현재는 좀 많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적인 고민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한 3년까지는 좀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단지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마지막 물량들이 나가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거래 절벽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그게 떨어지거나 해서 전체적인 뭐 강동구의 아파트들이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4평이 지금 그래도 랜드마크였던 이 아파트가 단지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이 34평이 너무 아직 가격이 낮은 상태예요. 다른 평형대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차라리 34평 같은 가격이면 24평 사실 가격으로 34평을 구입하시고 나중에 분명히 견인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격차가 많이 나니까 지금 중대형이 이제 오를 차례가 됐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 시기에 또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비과세로. 저는 걱정된 게 뭐냐면 주변에 워낙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너무나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 그래도 고레일은 2년 차밖에 안 됐으니 같은 새 아파트 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주택했으면 12년 됐으니까 낡은 아파트 기치국을 받을 거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고민하셨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들어와야 되는 한번 2만 세대 정도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네. 한시적이고 뭐 한 날 한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눠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예로 드는 게 있죠. 어디가 있죠? 가락 헬리오시티. 네. 예, 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급매물 잡아라. 그거는 한 날 한시에 또 들어오는 거였어요. 만 세대가. 그죠? 그리고 한 날 한시에 들어오면서 그 세대가 한꺼번에 다 그것도 그 지역에만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가락시형 그죠? 송파에. 그렇지만 그 가격이 낮아졌나요? 그러니까 그 주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강동이라는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강동이라는 입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라는 그쵸? 지역의 경계점입니다. 남동 쪽에 위치가. 서울이라는 지역의 마지막 경계점인데 예, 한쪽에는 어때요? 서쪽에는 송파를 품고 있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어떤 지역적인 한정에서 한 미사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사실은 미사도 가격이 많이 올라준 상태이잖아요. 경기권 치고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강남권 접근이 좋기 때문이에요. 네, 그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일자리가 가까운 강남권이라든가 직주 근접의 지역들의 인구 수요들이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한시적으로 예, 세대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는 그 한정적인 3년 안에 다 이미 소진될 것들이고 그 다음엔 도리어 공급 절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특히나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들이 막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파트에 뭐 귀함도 생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공급이라는 것들이 주택수가 그렇게 많아서 예, 여기가 가격들이 다 낮아지거나 그렇다고 뭐 10년 됐다고 확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해도 이미 너무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가격들이 너무 올라 있어요. 특히나 작은 평형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 수요도 너무 몰려서 가격을 올려놨어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가격에도 사들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라는 건 앞으로의 그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주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오른다. 이것도 오르긴 오르겠죠. 새 아파트에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5천 오를 게 1억 올랐고 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아직 30평대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억 오를 게 1억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은 그 있는 수준에서 얼마나 더 오르냐가 그렇죠. 투자의 목적이지 이미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만방 다 그쵸? 가득 차 있는 그 수준을 그대로 가져가면 그 다음에 오를 어떤 발전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좀 덜하니까 상대적으로. 아, 네. 네, 상대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좋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강남이 좋다? 아,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에만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그보다 떨어졌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더 오를 수 있는 갭이라는 거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얼만큼 더 올라주냐에 있어서의 전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새 아파트, 헌 아파트가 아니라.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